네, 오늘 시장도 참 좋은데요.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은 반도체에 대한 주제입니다. 반도체 봄날 올까요? 투자 포인트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요즘 실적에 대해서 참 변동성이 좀 종목별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들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얼마 전까지 신고가 가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하면은 저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체크해 볼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3분기 실적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예, 사실 지금은 좀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삼성전자가 그 확정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매출이 한 67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조 4천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그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12% 그리고 영업이익이 77% 감소를 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어닝 쇼크는 맞죠. 그러니까 작년 그 전년 대비 에 비해 굉장히 좀 어닝 쇼크는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는 전 분기에 대한 실적을 참고를 하고 그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이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64% 이상 증가를 했다 보니까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나 그 컨센서스 발표를 할 때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 전망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FN 가이드에서 이제 집계를 했던 것은 3분기 그 매출액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이상 이제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을 좀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았고 그리고 SK증권도 1조 5천억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삼성전자가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 그 실적을 견인을 했던 부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부문 별도로 좀 나눠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반도체 부문에 대한 수치를 계속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는 그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 6,400억의 그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이게 그 2009년 이후로부터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1조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근데 2분기 역시 영업이익이 6,6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2조 4천억이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증권가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대 중반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깨고 2조 원대 중반대가 나왔던 점은 확실히 업황 회복이 좀 빨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꽤나 나왔던 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부문별로 좀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좀 중요한데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HPC라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좀 역대 최대 그 분기 수주를 좀 달성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이번에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MX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한 30조 원 나왔고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견인이 많이 돼서 실적에 대해서도 그나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그러니까 DS 부분인데 이게 지금 반도체거든요. 근데 3분기 중에 영업 손실이 3조 7,500억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1분기, 2분기 때 4조 원대 수준에서 저착 부분을 일부 줄였던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그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램의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 D램의 수요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D램 대비 낸드는 생산 하향 조정폭을 당분간 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운영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다 보니까 D램 쪽보다는 지금은 그 낸드 쪽에는 추가 감산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일 크게 기대를 하는 건 HBM3나 HBM이 도대체 삼성전자에서 언제 수치가 찍히냐였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현재 많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북미 업체로부터 HBM3 패키징에 대한 양산 승인 최종 품질 승인이 동시에 좀 완료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HBM3에 대해서 양산 제품을 3분기 때부터 좀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4분기 때부터 이제 고객을 확대해 나가면서 판매를 좀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좀 판매가 안 된 상황이 좀 아쉽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4분기 때 수치가 찍힌다 한다면 내년 상반기 때는 그래도 내년 1분기 때는 그래도 뭐 영업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정도 되면은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은 HBM3이나 뭐 여러 가지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양산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좀 더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HBM 쪽에서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포착이 됐고 결국 그 양산도 어떻게 보면 생산 능력도 2.5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결국은 지금 AI 활용 쪽이나 노트북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좀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단에 별다른 좀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뭐 한 75,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저희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위주로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어떻게 좀 실적의 변화를 주게 될지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요새 삼성전자를 누르고 참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3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이랑 그다음에 실적도 같이 알려주시죠. 예, 실적은 3분기 매출이 한 9조 6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손실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1조 한 7,900억 정도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이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4%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손실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전 분기 영업손실이 2조 8천억 정도였다면 굉장히 좀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업황 회복에 대한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HBM3에 따른 실적이 좀 견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디램의 경우에는 2분기 만에 좀 흑자 전환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 등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HBM에 대한 점유율을 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디램 쪽도 삼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고 쪽은 뭐 내년 상반기 정상화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낸드 역시 재고가 많아서 삼성전자 감산 지속처럼 지금 SK하이닉스도 보수적으로 생산 기조를 좀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니까 결국은 낸드 쪽에는 SK하이닉스도 좀 어느 정도 감산을 좀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포인트는 지금은 뭐 HBM3뿐만이 아니라 HBM3 그러니까 5세대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년에 캐파가 좀 매진이 되었다 합니다. 그만큼 벌써 지금은 뭐 엔비디아도 내년에 이제 그 공급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뭐 내후년으로 좀 또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SK하이닉스도 캐파가 내년에 좀 매진이 됐기 때문에 2025년까지 고객사와 기술 협력 캐파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것이 SK하이닉스가 그 설비 투자에 대해서 한 10조 원 정도 그 집행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올해보다 한 50% 늘어난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SK하이닉스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SK하이닉스가 정말 1분기 때 안 좋았을 때 그때 당시 때 EB 그러니까 교환사채 발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1만 원대로 좀 알고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도 나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을 때 이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HBM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실현시키고 있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의 내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교환사채 물량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은 좀 부담감이나 리스크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메모리 쪽에서 보면 D램은 전반적으로 많이 좀 반등을 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낸드 쪽은 아직까지도 감산 기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나 재고 감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슈가 나왔던 것은 지난 그 9월에 따른 그 수출입 동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네. 산자부 당시 때 그 산자부에서 9월 수출입 동향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때 반도체 수출 3분기 평균 86억 달러 정도 이제 수출을 했다라고 발표를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회복세를 보여줬었는데 그게 사실 1분기 때 되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지는 못했지만은 86억 달러로 이제 분기마다 그 수출을 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이번에 그 10월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도 작년보다 전년 대비보다는 좀 줄기는 했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한 80억 달러 이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조대로만 유지를 잘 한다면은 4분기 때 그 반도체 수출에 대한 것도 3분기보다는 좀 뛰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10월 이후로부터 작년 10월 이후 때가 그 10월 때가 99억 달러 정도 그 최근에 이제 기록을 했고 지난달에 좀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분기 때부터 저점에 대해서 좀 찍고 개선이 되는 시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재고에 대한 부담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초과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게 재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낸드가 한 20%였고 디램이 한 12.9%였습니다. 근데 네. 3분기 때 낸드가 마이너스 7%였고 디램이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게 공급 물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4분기 때 예상을 하는 거는 10% 마이너스 10% 이상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급 초과 물량이 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결국 디램이든 랜드 가격이든 고정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0월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도 기존의 그 디램과 랜드 가격이 일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그 마이너스 그 공급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준다 하면은 결국은 디램과 낸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디램은 그나마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빨라지는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낸드 쪽에 대해서 추가 감산의 여지를 좀 뒀을 때는 아직까지는 낸드 쪽에 좀 재고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지금 업황 흐름들을 봤을 때는 메모리 감산 효과에 따른 가시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물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DDR5나 HBM 쪽으로 이제 고성능 제품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두고 반도체는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앞에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 하니까 또 반도체 종목들 많이들 좀 매수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그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고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나 뭐 그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파도죠. 그러니까 파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슈들이 좀 일부 좀 해소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점차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가 실적이 다 나왔을 때 그때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지금은 이달 그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를 할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 당시 때 엔비디아를 보니까 135억 달러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3분기 때에 대한 실적은 충분히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 최근 24년 생산분까지 예약이 끝난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H100에 대해서 50만 대에서 내년에 150만 대로 그 생산을 목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데 오늘 또 이슈가 나왔죠. H200이라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H100에 대해서 가격을 좀 봤을 때 이게 H100이 제가 알기로 4만 달러인가 하나당 그럴 그렇다고 겁니다. 하더라고요. 25,000달러에 4만 달러 정도. 그렇죠. 근데 이게 제 H200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거에 대한 가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3분기 역시 한 160억 달러를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도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적과 그냥 무관하게 나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겠어 한다면은 네.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분할 매매 관점을 유효한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리 이제 붙이고 싸우고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제일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쪽 위주로 좀 포커스를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할 매매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 최근에 좀 실적 쇼크가 있었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깐 언급을 주시긴 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사실 HBM 기대주여가지고 굉장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전망도 아직까지 쉽사리 좀 낙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지 않을까요? 예, 사실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그 시가총액 대비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때 한미반도체가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91%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봐야 될 때는 그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입장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추측을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은 네.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전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파두는 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견을 못 드리겠고 일단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곽동신 부회장이 계속 9월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자사수 맞아요. 매수를 했기 네.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뭐 배당으로 눈을 좀 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추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좀 하락폭을 막아준다 하면은 그때는 또 한미반도체를 또 다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증권사 역시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좀 접근을 해보겠어라고 하신다면은 한미반도체는 이 이슈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때 네. 그때 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이제 기존에 좀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 구간마다 이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높은 구간이 있다면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일단 어닝 쇼크에 대한 이유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얘기를 하기 좀 뭐하는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이전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긍정적이진 못하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가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년간 그 코스피 PBR을 이전에 좀 확인을 했을 때 주가 되게 안 좋았을 때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코스피 PBR이 0.8배 정도였거든요. 맞죠? 근데 3년간 PBR을 봤을 때 0.9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매수 시점으로 했을 때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HBM3에 따른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치가 발표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아직까지 그 내용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매수의 기회로 좀 계속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다이나믹하게 뭐 10만 전자를 뚫어내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박스권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단 한 10% 그러니까 한 8만 원까지 접근이 빠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7천 원 내지 8천 원까지는 그래도 보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로는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좀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지금 HBM3든 뭐든 이러한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서 부각이 된다 하면은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하나 마이크론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실적을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웨어러블용 그 반도체나 의료용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진 세미캠이 메모리 이어 그 파운드리 EUV 쪽에 이제 감강의 그 개발에 좀 속도를 낸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그 파운드리 감강을 일본에서 통해서 지금 수출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래도 좀 기대감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저는 그 반도체 관련된 AI ETF, 소부장 ETF가 이달 말에 좀 출시를 하는데 동진 세미캠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만큼 그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못해도 한 10%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대형주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동진 세미캠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저희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1부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